자, 황희찬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또 오늘은 축구 영상을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둘이 계속 찍게 됐는데, 네. 뭐 최근에 우리가 둘이 또 찍은 영상이 꽤 있었죠. 그죠. 뭐 보통 프리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서 또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저희가 오늘 탄력을 받은 3개를 연달아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날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저희는 있어요. 이제 딱 보고 이렇게 딱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황희찬이 지금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건 어쨌든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 바이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나겔스만이 황희찬을 픽을 했고 뭐 경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보고 감독이 원하는 픽이었다는 것 자체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그 원했던 그 감독이 지금 다른 팀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의 어떤 변수가 생겼고 실제로 이적설도 지금 돌고 있어서 내용을 좀 종합해 왔는데요. 일단 황희찬 선수의 올 시즌 나젠바렛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15경기 출전 283분에 그쳤어요. 283분이니까 실제로 15경기 중에 선발로 뛴 경기는 1경기. 풀타임 아예 없었죠. 네, 풀타임은 아예 없었고요. 14경기가 이 중에서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칼 이제 3경기 2골과 하나의 도움. 일단 첫 출발이 포칼에서 꽤 좋았었어요. 그래, 그 골 바로 넣고 엄청 스타트 자체는 잘 끊었거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리그 포칼 챔스 중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거 포칼 이 2골과 하나의 도움이 전부였고요. 포칼 3경기 140분 출전, 선발은 1경기였고 나머지 2경기는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3경기였는데 모두 교체 출전이에요. 그래서 91분이면은 한 경기당 30분 정도 뛰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물론 이제 16강 그 리버풀전 때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이 핸더슨 센터백 핸더슨도 그때 한번 따돌리고 약간 뒷공간 질주도 하면서 인상적인 경기 내용을 교체 출전한 짧은 시간 동안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21경기 출전인데 선발 출전 경기는 이 중에서 2경기에 그칠 정도예요. 그만큼 황희찬 선수는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다라고 지금 봐야 될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나겔스만 감독이 떠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근데 이제 지금 뭐 개막전이나 이런 때 보면 나겔스만이 되게 뭐 공개적으로 막 그러진 않았지만 황희찬에 대한 그런 러브콜이 구단 측에서도 있었고 나겔스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황희찬 선수가 라젠발로 갔을 때 그 당시에 국내 기사들을 보면 나겔스만은 올 시즌 개막전에 직접 황희찬에게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었음을 표했답니다. 그래서 나겔스만 행동에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는 선수 본인이 감독이 갑자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데 당연히 더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적 얘기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웨스트햄이었고 여름에도 있었죠. 네. 근데 작년 여름에도 프리미어리그 팀에 관심이 있었지만 라젠발루의 이적을 역시 나겔스만이 직접 연락을 걸어준 것이 직접적으로 이유가 되면서 직접 본인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전반기 때 기회를 잘 잡지 못했고 대표팀에 갔다 온 동안 코로나에 걸리는 불운한 상황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1월에 이적 시장을 통해서 황희찬 선수도 임대 이적에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PL팀 제한도 있었고 되게 선수 본인 자체가 어쨌든 뭐 어떤 선수가 꾸준한 출전 시간 보장을 안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는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거론됐었던 팀들이 에버튼 그리고 웨스트햄 이런 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로 정말 진출할 수 있겠거니라는 가능성이 실렸고 실제로 협상을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겔스만이 이적 시장 막판에 결국 직접 만류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직접 면담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한테 첫 시즌은 누구나 적응할 수 있다. 적응하는 게 다 쉬운 건 아니다. 출전 시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다시 마음이 좀 움직였다고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겔스만은 직접 이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나겔스만 떠나면서 황희찬 선수의 거취가 선수 본인도 좀 고민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본인이 뭔가 결정을 내리게끔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나겔스만이 바이언으로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새 감독이 누가 오느냐도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올 시즌을 종합해보면서 지금 황희찬이 어쨌든 경쟁에서 밀려있다는 것도 본인이 진단을 내려야 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적에 대한 혹은 거취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 어쨌든 황희찬 선수와 링크가 나고 있고 저희가 오늘 다룰 주요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국내 기사에서 다뤄진 팀들을 보면 에버튼, 브라이튼, 웨스트햄이 있어요. 에버튼, 웨스트햄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같은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도 황희찬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고 국내 기사에선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홍윤상 선수는 이 홍윤상 선수의 이적 계산이 환영이 있었죠.
아 맞아요. 네. 그 트랜스포마켓에 트랜스포마켓 홍인상 선수 이거 검색해보잖아요. 그러면 코리안 저널리스트 앤 유튜버 김환 이렇게 네.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 어떻게 되게 재밌게 나와 있었는데 막 무슨 환킴이었나? 아니 김환이었어. 김환. 맞죠. 예. 김환인데 중요한 건 밑에 이름 홍인상 이름 보면 윤상홍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아, 맞아. 그래서 독일에서 아마 환희 형이 이름이 김이고 성이 환으로 생각했나 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트랜스포마켓에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그 루머가 아니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이거 애들이 찾아서 띄울 겁니다. 맞아요. 네.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있고 이 플라텐버그 또 직접 황희찬 선수의 이적설을 이번에 다뤘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한 팀들은 에버튼과 웨스트햄 그리고 이 팀들이 완전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영입이면 좋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국내 기사에서 다뤄진 팀 그리고 플라텐버그가 다뤘던 팀 결국 에버튼과 웨스트햄은 확실히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플라텐버그가 밝힌 바로는 황희찬의 이적료는 1,500만 유로가 유력하다고 하고요. 1,500만 유로면 이제 한 200억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의 이적료에서 실제로 에버튼과 웨스트햄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에버튼의 경우는 칼버트 레인이 주포예요. 최근 그러니까 좀 시즌 초중반에는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이다가 약간 뭐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도 득점 페이스가 떨어졌죠. 근데 그 누구야? 이 르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칼버트 레인도 떨어졌어요. 실제로 골을 최근에 잘 넣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에버튼 전술이 안첼로티 감독의 성향상 롱볼을 통한 역습도 꽤 많이 시도하고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버텨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칼버트 그러니까 레인은 등딱이 필요하죠. 솔직히 말하면. 칼버트 레인은 등딱도 되고 무엇보다 공중볼을 진짜 잘 따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르윈의 주전 입지는 확고할 겁니다. 근데 에버튼의 상황이 지금 칼버트 레인 이외에 백업 공격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일단 챙크토스는 전력 외라고 봐야 되겠고 없는 선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단기 계약을 맺은 겨울에 오게 된 조슈아 킹이 있잖아요. 근데 조슈아 킹이 지금 안첼로티 감독이 데려오긴 했지만 너무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단기 계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시즌까지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조슈아 킹의 입지도 탄탄치 않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갈 공산이 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대생 모이세킨이 있는데요. 모이세킨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워낙 잘 뛰고 있어서 그렇죠. 파리도 완전 영입할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이고 에버튼도 미련 없이 보내줄 그 경우가 꽤 클 거라고 합니다. 그런 추측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르인의 백업 공격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자리를 황희찬 선수로 채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인데 어쨌든 웨스트햄은 최전방에 미카엘 안토니오라는 완전 쌉주전급 공격수가 있습니다. 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안토니오는 선발이에요. 얼마 전에 그 SNS에 그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2년 전에 안토니오가 토트넘전에 골 넣고 이 세레모니를 했다. 그래서 이제 종윤이 형이 왕고추라는 명언을 붙여서 한동안 왕고추자가 됐잖아요. 저는 말입니까? 대단한, 근데 어떻게 보면 경외심이 드는 약간 춤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 안 되나요? 돼요? 안 되죠. 나도 안 돼요. 그건 이제 워낙 안토니오가 굉장한 걸로. 그렇죠. 거의 팔카오랑 투톱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토니오가 확고하죠. 근데 안토니오가 항상 햄스트링 부상이 잦은 선수여서. 맞아. 완전 부상이 없는 선수는 또 아니라. 지금도 부상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토니오는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햄스트링 지금도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토니오가 없을 때 웨스트햄이 최전방에 세우고 있는 선수가 지금 제로드 보엔이거든요. 근데 제로드 보엔은 엄연히 따지면 이선 선수니까. 그리고 좀 측면으로 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측면 중앙 스위칭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주포는 엄연히 측면이니까. 그래서 지금 웨스트햄은 그냥 안토니오가 안 나오면 공격수가 없다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경쟁해주거나 직접 메워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의 영입은 웨스트햄도 당연히 필요하다. 안토니오의 백업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제 브라이튼 얘기도 살짝 나와서 브라이튼은 어떻게 보나요? 저는 브라이튼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브라이튼에 가게 되면 황희찬 선수가 윙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팀이 좌우 측면에 3백을 쓰고 기본적으로 공격 패턴이라든지 집중도 자체가 측면 위주의 공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점유율도 물론 중시하는 뭐 포터감도 전 포터감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윙백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누구야 무페이. 니무페. 무페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352 형태의 투톱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저는 포터 감독 역량 생각했을 때 브라이튼도 나쁜 옵션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왼쪽 윙백의 경우에는 뭐 솔리마치가 좀 많이 뛰고 있는데 잘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램프티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펠트만이 그 자리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펠트만이 나오고 어쩔 때는 벤 화이트가 그 자리를 메우기도 하는데 벤 화이트는 수미도 갔다가 측면도 갔다가 센터백도 갔다가 다 해. 근데 문제는 일단 벤 화이트도 센터백이 엄연히 따지면 주 포지션이고 그렇죠. 뭐 리드 때도 그랬으니까 오른쪽 윙백 자리를 결국
확실하게 뭔가 주전으로 내세우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황희찬이 이적하고 윙백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추정은 가능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사실 이 팀도 지금 공격수가 너무 없으니까 그쵸. 코널리랑 모페의 어떤 코널리. 투톱으로는 이제 브라이튼도 노이로제가 걸릴 거거든요. 분명 득점력 보완을 위해서 또 다른 공격수의 필요성.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적료가 어쩌면 좀 저렴할 수 있는 황희찬을 구애할 수 있다. 그쵸. 라고 좀 볼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라이프치히의 새로운 감독 네. 제시 마치 부임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키커 쪽에서 마치랑 라이프치히 쪽에 합의가 끝났다라는 보도도 했고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수요일에 이미 계약을 마쳤다라고까지 했어요. 제시 마치는 황희찬의 자이츠부르크 시절 스승이죠. 그렇지. 황희찬을 직접 써본 사람 아니야. 네. 2018-2019 시즌 때 황희찬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왔을 때 부진했던 황희찬 선수를 바로 살려냈던 감독이 지난 시즌의 제시마치 감독이었어요. 제시마치 감독은 황희찬 홀란드에 투톱을 배치시키고 황희찬의 움직임을 4-2-2-2 시스템에서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의 자유도를 보였거든요. 그 결과 미나미노, 홀란드, 황희찬의 확실한 3중주가 그려지면서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쇼버슬라이도 도움을 줄 때가 있었죠. 쇼버슬라이. 네, 그래서 이 공격 조합에서 황희찬 선수의 장점을 기가 막히게 발현시켰던 감독이 제시마치였습니다. 네.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황희찬의 제시마치 체제에서의 스탯은 40경기 16골 23개 도움이었고요. 그래 이게 해결사와 조력사 다 했다는 거거든. 이 중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활약도 상당히 컸습니다. 전설의 리버풀전. 반다이크를 제쳤던 네. 그런 장면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은사와의 재회가 기다려진다는 점에서는 잔류를 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어떤 긍정 요소는 생겨요. 근데 문제는 라젠발에 남게 되면 필수 부위가별로 더 치열한 경쟁에 맞서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포울센 그리고 스웰로스 그죠? 그리고 브라이언 브로비 아약스에서 이제 영입한. 네, 이번에 영입에 발표돼서 이제 다음 시즌 합류를 할 건데 네. 결국 이 선수들과의 주전 경쟁, 그 전문 공격수만 지금 구성해놔도 이 정도거든요. 기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이미 나젠발의 계획에서도 약간 미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게 되면 아무리 마치 감독이라 해도 틀림없이 경쟁은 훨씬 치열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제시마치가 라이프치히로 오면서 뭐 황희찬이 뭐 남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에버튼, 뭐 웨스트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브라이튼 뭐 이런 팀들과 이제 링크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황희찬 선수 이적 소식은 저희가 뭐 과거에도 다룬 적이 있었고 앞으로 소식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되면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할 예정이니까 또 영상 올라왔을 때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